안희정 충남지사 계속 논란이 됐던 그 선의 발언에 대해서 오늘 사과를 했네요. 마음 다치고 아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제가 그 점은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표현으로 말이죠. 자, 그런데 이걸로 논란의 불씨가 꺼질 수 있을지, 또 안희정 지사는 왜 이런 말을 했는지, 한국 정치 지형에서 이 말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문화비평가 경희대학교 이택광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이택광 교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희정 지사가 구체적으로 무슨 말을 했는지 우선 같이 한번 들어보고 이 얘기를 같이 이어갑시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이 땅의 헌법에 따라서 대한민국을 잘 이끌었던 분들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그분들도 선한 의지로 우리 없는 사람들과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정치 하시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뜻대로 안 됐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K재단, 미래재단도 사회적인 대기업들의 많은 좋은 후원금을 받아서 동계올림픽을 잘 치르고 싶어하는 마음이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뭐 청중들이 이렇게 웃음을 그렇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뭐 좀 반어법 같기도 했었는데, 근데 이제 안 지사 본인이 처음에는 반어법 이런 표현을 썼다가, 그렇죠. 아니 사람의 말을 일단은 선의로 해석해야 한다는 건 자기 소신이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하면서 논란이 증폭되지 않았습니까? 이태광 교수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 말을?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반어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선의를 가지고서 한 일 아니겠냐, 4대강 사업이든 뭐 미르 K재단이든. 하지만 그거는 그 사람들의 선의겠죠. 이제 그런 식의 생각을 했었는데 또 아마 그때 있던 청중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해서 웃었던 것 같아요. 글쎄요. 근데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게 그 농담이 아니라 이제 그렇죠. 진심이다라는 것이 좀 속내를 드러낸 것 같고요. 사실 오늘 사과를 했지만 또 이제 한편으로는 그 문재인 그 전 대표를 이제 비판하면서 안희정 지사가 또 분노의 정치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또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선의라는 말이 전달하는 그런 잘못된 그 오해에 대한 어떤 유감을 표명한 것 같고요. 이제 원래 생각이 이랬던 거 아닌가. 원래 생각이 이제 말 그대로 어떤 문제들을 선의로 봐야 된다. 또는 그 선의를 보고 대화와 이제 또는 소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원래 안희정 지사가 정치를 대하는 본인의 태도가 그렇다. 약간 상생의 정책 뭐 이런 것들을 좀 물론 본인이 뭐 여러 가지 갓난 신고를 겪고 오래 살아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스스로도 또 그런 말씀을 하셨죠. 본인이 모시던 분들의 불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불행들을 보면서 저런 정치가 아닌 다른 정치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 뭐 이런 말을 또 했어요. 뭔가 이제 상생, 통합, 화합 뭐 본인은 어제 뉴스룸에 나와서 통섭이라는 말을 썼는데 사실 좀 이 용어는 좀 잘못된 용어 같은데 어쨌든 뭐 그런 말을 하면서 갈등을 해소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 분열을 해소하는 뭐 그런 정치인이 되겠다 이런 포부들을 굉장히 많이 자기의 중심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통섭이란 단어는 조금 부적절하다고 한 게 통섭이란 단어는 좀 학문적 용어죠. 그게 이제 특히 그 자연과학 다양한 학제 간의 좀 벽을 허물고 함께 연구하는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 이제 통섭은 원래 나온 말은 이제 생물학에서 나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생물학적인 방식으로 다른 학문들을 재구성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물론 우리가 뭐 그냥 일반적으로 쓰기에는 통섭 그러면 뭐 다 이제 두루두루 통합하는 느낌을 주는 건데 아마 그런 의미로 쓴 게 아닌가 싶은데 보통 이제 통합 또는 이제 요즘 그 유행하는 말로 광폭행보라는 게 있죠. 그죠? 옆으로 이제 가는 예전에 뭐 반기문 사무총장, 전 사무총장도 광폭행보를 하다가 이제 그냥 들어가셨는데 이제 그런 일들을 염두에 두고 아마 이 생각하신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안 지사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기반이 아닌가. 그리고 정치적 기반을 의식해가지고 그런 발언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지금은 사과를 했지만 분명히 저는 또 안 지사가 이런 태도를 띈 그런 그 발언들을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본인의 어떤 포지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원래부터 상생 통합의 정치를 주장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선이란 단어가 나왔고 그것은 안희정 지사의 정치적 기반, 위치 때문이다. 그게 뭡니까? 이제 일단 제가 볼 때는 이 안 지사 같은 경우 자신의 그 지지 기반을 특정 지역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특정 지역의 기반이 어떤 건지를 일단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고요. 충청권? 충청권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당연히 이제 또 이렇게 지사로서 본인의 어떤 그 입지를 다진 뒤에 중앙정치로 나와야 된다는 어떤 부담이 있죠. 예. 그 중앙정치에 살 기반이 굉장히 없어요. 특히 예. 더민주당 내에서도 왼쪽의 어떤 그런 의제들은 실질적으로 이재명 시장이 지금 다 가져가 있는 상태고 예. 그리고 이제 더민주 내에서 중도적이고 또 굉장히 합리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다 가져가 있죠. 예. 상당히 그 겹치는 지점들이 문재인 전 대표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문재인 전 대표가 아무리 오른쪽으로 가더라도 갈 수 없는 선이 있어요. 예. 그 선 너머로 이제 안희정 그 지사는 본인의 어떤 외연을 확장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예. 정확한 말은 지금 이제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 같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안철수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지점들까지 가서 예. 거기에 있는 어떤 그런 유권자들을 이 지지를 획득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국 부동층을 생각하면서 한 발언들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지금 논란은 됐지만 안 지사의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공감하는 분들도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본인은 저희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할 때 제가 중도 표현을 쓰니까 자기는 중도가 아니다. 그렇죠. 다만 새로운 진보다 이렇게 표현을 네. 했습니다만 뭐 소위 우리가 통상적으로 표현하는 바로는 부동층, 중도층 네. 그쪽으로의 외연 확장이 안희정 지사의 정치적 기반일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사실 중앙정치에서 이 안 지사가 본인의 어떤 입지를 다지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 보고요. 결국 그게 이제 많은 부분은 역시 안철수 의원과 겹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부분에서.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물론 이거는 뭐 정치적인 공학적인 설명이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안 지사 스스로가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을 진보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한국 사회에서 진보라는 이미지는 굉장히 과격하고 배타적이고 비판적이고 어제 뉴스룸 나와서도 이 안 지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20세기 사상의 핵심은 비판과 이렇게 비판과 이제 그 해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 본인은 이제 그런 비판이 아닌 통합의 어떤 그런 사고를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사실 이런 이야기들이 뭐 20세기에 없었던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뭐 우리가 익히 알듯이 뉴라이트의 그런 새로운 역사관 이야기할 때 식민지 근대화론 같은 것이 사실 이런 거죠. 내재적 접근법이라고 부르는데 학문적으로 예. 이 안 지사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상당히 그때 역사 논쟁을 벌였던 식민지 근대화론이 좀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결국 식민지라는 것이 꼭 나쁜 게 아니라 거기에서 선의가 있었다. 그게 뭐냐면 근대화죠. 네. 그냥 이제 지배를 하기 위해서는 근대화를 시켜야 되니까 예. 개인들을 만들어내야 되고 시민들을 또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지금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어떤 그런 관점들, 역사관들이 실질적으로 식민지 과정 속에서 학습된 것들이거든요. 예.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뭐 식민지가 우리에게 이제 기여한 바가 있다. 이런 식의 어떤 논리를 펴는 건데요. 예. 사실 이게 뭐 저는 안 지사의 고유한 생각이라기보다는 좀 뭔가 안 지사의 어떤 혼란스러움을 어떤 보여주는 지금 정치적 입지 때문에 본인의 생각이 약간 좀 혼란스러워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안 지사의 이런 뭐 상생 통합의 정치를 식민지 근대화론까지로 연결시키시면 안 지사가 조금 화낼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식민지 재밌는 건 이제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셨던 그분들이 말하는 그런 역사관은 보통 이제 신역사주의관이라 불러요. 신역사주의라고 학문적으로 부르는데 그거는 좌파들의 역사관이었습니다. 역설적으로 말한다면 포스 모던한 역사관이죠. 그래서 이제 그 서구 사회에서는 사실 이제 이른바 그 진보 쪽에서 신역사주의를 주장하고 이른바 그 보수들의 그런 보통 뭐라고 그러죠? 실증주의적인 역사관들을 이제 반대하는 그런 입장으로 들고 나온 게 신역사주의관이에요. 근데 한국에서는 우파들이 이제 흥미롭게도 그래요. 그거를 가져가 가지고 예. 이제 식민지 근대화론을 추측하게 되는 좀 역전 현상이 있죠. 그래서 안 지사가 본인이 나는 진보다라고 하는 게 틀린 말은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새로운 진보 일 수는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게 안 지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새로운 건 아니다라는 거죠. 이미 있고 이미 허물 간 이야기고 또 이미 지나간 내용이고 또 그걸 통해서 결국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이 나왔잖아요. 실질적으로 역사에 대한 가치 상대주의가 발생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 위안부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도 사실 박근혜 정부가 보여준 태도가 가치 상대주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폐해들이 있기 때문에 안 지사 본인이 원하는 것과 달리 본인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의 논리가 그렇게 새롭지 않다. 네. 이게 이제 딜레마인 거죠. 근데 어쨌든 지금 이재명 시장이 상징하는 바는
현재의 대립구도를 보수 대 진보의 대립구도로 보는 그런 그렇죠. 그 시각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안희정 지사는 어떻게 지금의 대립구도를 읽고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그 이재명 시장이 굉장히 잘 그걸 치고 나갔는데요. 저는 안 지사는 기본적으로 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수들의 경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보수 대 보수. 네, 그러니까 본인도 보수다. 본인도 이제 새로운 진보라는 개념 자체가 본인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보수도 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보수가 제자리를 찾는 이게 이제 이 구도가 그렇게 또 이것도 새로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 우리는 상식 대 비상식이라는 구도 또 상식 대 몰상식이라는 구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 또 민주 대 반민주. 이미 아주 오랫동안 이 민주 대연합이라는 어떤 그런 기치하에 그렇죠. 이러한 노선들을 추구해 왔습니다. 안 지사 역시 이 대립구도를 조금 갱신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고요. 예.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옛날의 어떤 그런 논리 구조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안 지사의 그런 생각들이 옛날 생각이다. 예전에 이제 뭐 2002년부터 지속되어 왔던 그런 생각이 반복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진짜 이분은 2002년도 그때 어떤 그 시대 정신에서 크게 떨어져 있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들으면서.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상식 대 몰상식 또는 민주 대 반민주 이 민주 대 반민주 상식 대 몰상식을 보게 되면 상식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대동단결시켜서 몰상식을 제거하자는 거죠. 배제하자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제 반파시즘적인 그런 생각인데 이렇게 해야 또 그 이른바 민주진영, 상식진영의 그렇죠. 외연이 넓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제 안 지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예. 상황을 진보 대 보수가 아니라 그래서 진보 대 보수라고 본다면 사실 진보의 가치를 명쾌하게 하면서 보수들과 경쟁하는 그죠? 근데 안 지사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을 네. 좀 상식 대 몰상식 또는 비상식 그리고 또는 민주 대 반민주를 보기 때문에 예. 범민주 세력들이 연합해서 몰상식한 반민주 세력들을 좀 고립시키자. 네. 이런 예전에 옛날에 그런 전략들을 좀 연상시키는 그걸 그런 옛날의 태도를 갖고 있는 거 전략이라고 아니냐. 말씀하시는 건 이태광 교수는 지금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저는 좀 상황이 달라졌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요? 일단 그 지난 2012년 대선을 훑어보시더라고요. 대부분의 의제들이 경제 민주화라든가 복지사회 라는 것이었고요. 그랬죠. 박근혜 정부가 실질적으로 보수적 의제를 가지고 집권을 한 게 아닙니다. 아하. 지금 우리가 이 박근혜 정부를 보면 정말 쏙이 타지만 예. 그 당시에는 굉장히 참신했어요. 왜냐하면 뭐 색깔도 바꾸고 그죠? 그랬죠. 저는 빨간색으로. 우리 동네에 걸려있던 이 새누리당의 그 구호를 아직까지도 잊지 못해요. 그냥 경제민주화를 새누리당이 달성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예. 물론 다 거짓말로 뽀록이 났지만 어쨌든 그때는 그런 의제를 가져갔죠. 다시 말하면 국민들의 절대 다수가 그 진보적 의제를 지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허. 제가 이미 2012년부터 계속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이 유권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쏘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제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의제를 실현시켜 줄 거라고 믿었는데 네. 쏘았다라는 것이죠. 그래 그 의제를 실현시켜 줄 사람을 찾는 거예요. 어허. 제가 볼 때는 그게 지금 현재 그 대선의 시대 정신이죠. 안 지사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조금 이제 약간 좀 시대에 동떨어졌다. 글쎄요. 이태광 교수 말처럼 2012년부터 이미 시작된 경제민주화 복지라는 진보적 의제는 5년이 지나면서 양극화가 더 심화됐으니까 그렇죠. 우리 사회를 더 지배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또한 특별한 게 이른바 최순실 박근혜 네. 게이트라고 하는 아주 전근대적인 또 몰상식한 어떤 권력 남용 이것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보면은 약간 옛날식 전략이라 하더라도 상식 대 몰상식 이런 대립구도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안 지사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그러한 상식 대 몰상식은 누가 지지를 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결국 저는 그게 이제 일종의 보수. 특히 네. 지금 이제 새누리당이라든가 박근혜 또 친박 세력에 대해서 실망감을 느낀 보수 부동층이 상당히 많은 부분, 합리적 보수라고 부르든 뭐 본인들 스스로는 또 보수라고 생각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안 지사를 지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더민주 의미에서 내에서도 성공적인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본인의 입지를 다지는데 이것이 굉장히 이제 성공적이죠. 예. 이제 그런 면에서 저는 일정한 외연 확장은 있겠지만 좀 한계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안 지사 입장에서도 그런 면에서 좀 딜레마에 빠져 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 그러니까 안 지사의 지지율이 확 올라가가지고 모르겠습니다. 경선에서 안 지사가 어떤 다른 어떤 변화를 추구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태로 갔을 때는 여러 가지 면에서는 이제 외연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겠죠. 네. 근데 단순히
당내의 경선을 통과하는 과정에서는 아무래도 민주당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더 좀 진보 쪽이 많으실 테니까 그렇죠. 거기서는 안희정 지사의 이와 같은 이 포지션, 네. 자세 이런 게 좀 불리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경선을 만약 통과해서 본선에 나간다면 안 지사의 그렇죠. 이러한 포지션이 오히려 본선에서는 더 유리할 수도 있는 상당히 유리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 지사는 그런 측면들 때문에 이런 발언들을 저는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본인은 이제 전략적이지 않다고 그랬는데 뭐 어떻게 보면 전략을 이제 믿고 있는 진심으로 믿고 있는 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경선에서는 좀 불리하겠지만 본선에 갔을 때는 안 지사의 그런 이런 포지션이 상당히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다. 그게 이제 안 지사의 숨어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장점인 거죠. 네. 그래서 이걸 아마 어필할 것 같고요. 이런 예. 부분들을.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약간의 뭐 논란이 있지만 저는 어쨌든 이 포지션을 크게 바꾸지 않을 것이다. 안 지사가. 왜냐하면 이게 본인의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갈 것이고 이렇게 되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궁극적으로는 그 뭐 국민들의 어떤 그런 의제들은 진보적인 어떤 의제들이 내포되어 있지만 예. 지금 현재 정치적인 어떤 그런 그 표현들은 대체로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은 상당히 보수적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태광 교수의 강조점은 뭐냐면 국민들이 진짜 바라는 것은 진보적 의제들인데 네. 우리 정치권 전체가 지나치게 보수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담아내지를 못하는 못 거죠. 담아낸다. 네. 그러니까 일단 국민들이 요구하는 바에 모순적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 국민의 요구와 정치 지형의 간극, 괴리가 그렇죠. 벌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게 사실 저는 이게 그 대의민주주의 내에 진보적 의제를 담아낼 수 있는 틀이 사실 실질적으로 2011년 총선 이후에 종결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당이 사라졌잖아요. 진보 정당이 일단 사라졌고요. 네. 뭐 박근혜 정부는 일단 통진당을 해체해버렸죠. 이제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왼쪽의 문제를 담당할 수 있는 당이 정의당 하나가 남아 있는데 예. 이 정의당조차도 사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진보 의제를 포기하고 오른쪽으로 와 있는 정당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 국민의 어떤 뜻을, 국민의 어떤 요구를 받아내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 국민의 진보적 의제를 보수적 프레임으로 받아내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오목고울에다가 이제 계속 얼굴을 비추고 있으니까 계속 얼굴이 오목하게만 보이는 거죠. 근데 그 진보적 정당들이 뭐 통진당 해산은 별개로 하더라도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못 받겠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소수화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속마음은 진보적 의제를 원하지만 정치적 행동을 할 때는 진보 정당을 싫어하는 거예요? 저는 선거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선거제도? 네, 선거제도에 문제가 있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국민들이 일단 투표 행위는 합리적으로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선거제도와 이런 선거 구도 그리고 또 이런 그 정치적인 어떤 그런 구조 내에서는 일단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누군가 돼야 되죠. 진보 보수가 되는 본인이 어떤 그런 뜻들을 실현시켜줄 그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 예. 이게 사실 우선시되기 때문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페이스북에 들어가 보시면 라이크라는 버튼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내가 그 후보를 지지하면 라이크를 누르는 수밖에 없어요. 그 후보를 지지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여러 가지 이유들은 사실 그 라이크를 누르는 그 한 표를 행사하는 데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누르든지 아니면 무시하든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단순 다수 득표자가 1등이 되는 소선거구제, 네. 뭐 결선 투표제 없는 대선, 뭐 이런 구도가 우리의 진보 정치 영역을 위축시켜 왔다. 그래서 이제 선거제도를 사실 좀 다변화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다당제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대책들이 저는 논의가 돼야 한다고 보는 거죠. 좋습니다. 자, 안희정 지사의 상생, 통합, 그리고 선의라고 하는 식의 정치, 과연 마지막 승리까지 갈 수 있을지 함께 좀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희대학교 이태광 교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통섭은 원래 나온 말은 이제 생물학에서 나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생물학적인 방식으로 다른 학문들을 재구성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물론 우리가 뭐 그냥 일반적으로 쓰기에는 통섭 그러면 뭐 다 이제 두루두루 통합하는 느낌을 주는 건데 아마 그런 의미로 쓴 게 아닌가 싶은데 네. 보통 이제 통합 또는 이제 요즘 그 유행하는 말로 광폭행보라는 게 있죠. 그죠? 예, 예. 옆으로 그러니까 예전에 뭐 반기문 사무총장 전 사무총장도 광폭행보를 하다가 이제 그냥 들어가셨는데 이제 그런 일들을 염두에 두고
아마 이 생각하신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안 지사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기반이 아닌가. 그리고 정치적 기반을 의식해가지고 그런 발언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지금은 사과를 했지만 분명히 저는 또 안 지사가 이런 태도를 띈 그런 그 발언들을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본인의 어떤 포지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부터 상생 통합의 정치를 주장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선이란 단어가 나왔고 그것은 안희정 지사의 정치적 기반, 위치 때문이다. 그게 뭡니까? 이제 일단 제가 볼 때는 이 안 지사 같은 경우 자신의 그 지지 기반을 특정 지역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특정 지역의 기반이 어떤 건지를 일단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고요. 충청권? 예, 충청권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당연히 이제 또 이렇게 지사로서 본인의 어떤 그 입지를 다진 뒤에 중앙정치로 나와야 된다는 어떤 부담이 있죠. 그 중앙정치에서 할 기반이 굉장히 없어요. 특히 더민주당 내에서도 왼쪽의 어떤 그런 의제들은 실질적으로 이재명 시장이 지금 다 가져가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더민주 내에서 중도적이고 또 굉장히 합리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다 가져가 있죠. 상당히 그 겹치는 지점들이 문재인 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재인 전 대표가 아무리 오른쪽으로 가더라도 갈 수 없는 선이 있어요. 이제 그 선 너머로 이제 안희정 그 지사는 본인의 어떤 외연을 확장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정확한 말은 지금 이제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 같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안철수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지점들까지 가서 거기에 있는 어떤 그런 유권자들을 이 지지를 획득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국 부동층을 생각하면서 한 발언들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지금 논란은 됐지만 안 지사의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공감하는 분들도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안희정 충남지사 계속 논란이 됐던 그 선의 발언에 대해서 오늘 사과를 했네요. 마음 다치고 아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제가 그 점은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표현으로 말이죠. 자, 그런데 이걸로 논란의 불씨가 꺼질 수 있을지 또 안희정 지사는 왜 이런 말을 했는지 한국 정치 지형에서 이 말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문화비평가 경희대학교 이택광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이택광 교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희정 지사가 구체적으로 무슨 말을 했는지 우선 같이 한번 들어보고 이 얘기를 같이 이어갑시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이 땅의 헌법에 따라서 대한민국을 잘 이끌었던 분들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그분들도 선한 의지로 우리 없는 사람들과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정치 하시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뜻대로 안 됐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K재단, 미래재단도 사회적인 대기업들의 많은 좋은 후원금을 받아서 동계올림픽을 잘 치르고 싶어하는 마음이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뭐 청중들이 이렇게 웃음을 그렇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뭐 좀 반어법 같기도 했었는데 근데 이제 안 지사 본인이 처음에는 반어법 이런 표현을 썼다가 아니 사람의 말을 일단은 선의로 해석해야 한다는 건 자기 소신이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하면서 논란이 증폭되지 않았습니까? 이태광 교수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 말을?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반어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선의를 가지고서 한 일 아니겠냐. 4대강 사업이든 뭐 미르 K재단이든. 하지만 그거는 뭐 그 사람들의 선의겠죠. 이제 그런 식의 생각을 했었는데 또 아마 그때 있던 청중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해서 웃었던 것 같아요. 글쎄요. 근데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게 그 농담이 아니라 이제 진심이다라는 것을 좀 속내를 드러낸 것 같고요. 사실 오늘 사과를 했지만 또 이제 한편으로는 그 문재인 그 전 대표를 이제 비판하면서 안희정 지사가 또 분노의 정치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또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선의라는 말이 전달하는 그런 잘못된 그 오해에 대한 어떤 유감을 표명한 것 같고요. 이제 원래 생각이 이랬던 거 아닌가. 원래 생각이 이제 말 그대로 어떤 문제들을 선의로 봐야 된다. 또는 그 선의를 보고 대화와 이제 또는 소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원래 안희정 지사가 정치를 대하는
본인의 태도가 그렇죠. 그렇다. 약간 상생의 정책 뭐 이런 것들을 좀 물론 본인이 뭐 여러 가지 갓난 신고를 겪고 오래 살아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예. 뭐 스스로도 또 그런 말씀을 하셨죠. 본인이 네. 모시던 분들의 불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불행들을 보면서 저런 정치가 아닌 다른 정치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 뭐 이런 말을 또 했어요. 네. 뭔가 이제 상생, 통합, 화합, 뭐 본인은 어제 뉴스룸에 나와서 통섭이라는 말을 썼는데 사실 좀 이 용어는 좀 잘못된 용어 같은데 어쨌든 뭐 그런 말을 하면서 갈등을 해소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 분열을 해소하는 뭐 그런 정신이 되겠다 이런 포부들을 굉장히 그렇죠. 많이 자기의 중심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통섭이란 단어는 조금 부적절하다고 한 게 통섭이란 단어는 좀 학문적 용어죠. 예, 그게 이제 특히 그 자연과학 다양한 학제 간의 네. 좀 벽을 허물고 함께 연구하는 뭐 이런 거 그렇습니다. 아닙니까?